자, 우리 기본서 349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서 349페이지 349. 자, 1번이요. 예, 자격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격 취소 사유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가 뭐 있죠? 부정대선. 그러니까 그 부정대선에 해당이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은 반드시 취소된다. OX. O. 반드시 취소되고요. 이유는 기속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취소해야 되고. 2. 자격 취소에 따른 청문인 반드시 취소권자인 해당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할 수 있다. OX. X. 자, 왜 X? 청문은 이제 일종의 재판 같은 거라서 어디 쪽에서? 사무소 쪽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사무소 쪽에서. 네, 그래서 꼭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교부한 시도의사가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요. 뭐랑 뭐가 같을 때? 사무소 소재지나 교부한 소재지 시도의사가 서로 같으면 뭐 같은 얘기잖아요. 예, 그럴 때는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를 때는 사무소 쪽에서 해야죠. 2번 문제에다가 별표 한번 할게요. 예,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주어가 개공인 거죠.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맞고요. 4.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행정처분은, 그래서 행정처분은 이제 자격 취소, 자격정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행한대요. OX, X. 무조건 누가 해야 돼? 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해야죠. 요 4번 문제도 별표 하나 해주시고, 청문을 누가 하고? 사무소 쪽에서 하고, 네, 그거를 누구한테 통지해 주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주고, 그걸 이제 받아서 통지 받아서 교부한 쪽에서 취소나 뭐 정지나 뭐 이런 걸 하겠죠. 5번. 국장은 개공에 대하여 감독상의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국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행정처분은 못합니다. 왜 국장은 행정처분을 개공에 대해서 못하냐면요, 권한이 없어요. 예, 대장도 없고, 예, 그래서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고유 전속적 권한인 거라서 아무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구만 내야 돼? 등록관청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도지사만.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장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관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6번. 개공 등에 대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OX, X. 뭐 틀렸어요? 반드시가 틀렸죠. 뭐 할 때는 청문하지 않아요? 정지할 때 이때 청문하지 않죠. 7번. 등록 취소 처분은 등록 취소하는 거 등록관청만의 고유 전속적 권한사항이다. 그러니까 다른 관청은 못한다는 얘기죠. 대장도 없는 데다가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8. 최근 1년 동안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이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3번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네요. 그러면 지금 과태료만 몇 번을 받은 건가요? 4번째 걸린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4회부터는 최소가 상취잖아요. 이거는 상취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보니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맞는 그런 표현이네요. 9번까지만 볼게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업무정지 중에 업무하면 절취 먹잖아요. 폐업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뭐에 걸려요? 결격사유에 걸려서 뭐가 안 되지? 재등록이 안 되는 거죠. 한 장 넘겨보고요. 351.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 이제 처분과 관련해서 지도감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그러면 얘는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서울시장이 교부한 시도의사가 되고요.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취소 사유죠. 서울시장이 자격을 취소했다네요. 맞았나요? 예, 맞는 표현이고. 님, 그러니까 여기서 기역에서 반납은 그러면 누구한테 반납을 해야 돼? 서울시장, 예, 경기도지사나 수원시장 하면 안 되고요. 님,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될 성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자, 그러면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다는 얘기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했대요. 개공인데. 그럼 제재가 뭐죠? 500과태료. 확인 설명 의무 위반 500과태료. 우리 지난주에 이거 보셨던 건데. 그러면 남구청장이 자격을 정지하였다. 이러면 엉뚱한 행정처분을 한 거네요. 그죠? 그리고 자격 정지라는 거는 개공한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뭘 하는 게 맞아? 남구청장이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음반은 저는 엉뚱한 표현이고. 디귿.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을 이유로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이 뭐죠? 부정 등록이야. 부정하게 등록을 했으니까 부정 등록. 거짓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 부정 등록. 자, 부정 등록이면 절취, 상취. 절취. 결사부. 부가 뭐야? 부정 등록이니까 절취에 들어가죠. 그런데 노원구청장이 6개월의 업무 정지를 했대요.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돼? 절취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업무를 정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리을.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 등록을 취소하였다라고 했는데 일단 사유가 뭐죠? 양도되어.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양도되어잖아요. 야, 내가 개공인데 네가 나인 것처럼 행동해. 그러면 양도되어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지요? 예, 그런데 군산시장이 뭐를 했대? 등록을 취소하였다. 잘했네요? 예. 미음번 강원도 춘천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우리 암기 코드 중에 휴게설사 2반 표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지? 100만 원 과태료. 그래서 이 휴게에서 개가 뭐야? 게시물 미게시. 100만 원 과태료인데 강원도지사가 500만 원을 부과하는 건 조금 과하지요? 그럼 누가 얼마 해야 돼요? 어느 관청이? 그렇죠. 춘천시장이 해야지. 도지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죠? 춘천시장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로 봤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왜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제 지문이 길 건 아닌데 이제 뭐라서 그런 거냐면 그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고. 야, 수원이 맞아, 서울이 맞아, 부산광역시 남구가 맞아, 뭐 동구가 맞아. 이거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또 틀릴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걸 이제 사례형 문제라고 하고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2번. 자격 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문제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잡을게요. 자격 정지 기준에다가 밑줄을 한번 잡을게요. 자격 정지 기준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하죠? 6개월까지. 예, 근데 이제 3개월이랑 6개월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3개월하고 6개월짜리가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좀 위법의 정도가 센 거야? 아니면 이게 좀 위법의 정도가 센 거야? 이게 좀 센 거지 뭐 이게. 예, 그래서 요거 센 거를 찾으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격 정지에서는 사유보다는 기준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그 이제 머릿속에 몇 월 아니면 몇 월이구나. 3월 아니면 6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 기억번. 소공이 다른 계공인 법인의 임원이 됐다네. 이게 뭐지요? 이중 소속. 그러면 굉장히 잘못한 거야?
그럼요. 뭐 굉장히 잘못한 거지. 이건 범죄 행위니까 몇 월? 6월 맞고. 니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네. 이거는 잘못을 했지만 아주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월이 맞고 3개월. 디귿 규정에 의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대. 그러니까 금품 초과 수수했대.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죠. 금지 행위니까 6월 맞고. 니을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을 어떻게 썼다네요? 거짓으로. 거짓이라는 단어는 좀 센 거야. 위법의 정도가. 이것도 6월이에요. 그 연결 잘못됐네, 그거는. 그렇죠? 예. 미음반 쌍방을 대리했다. 쌍방 대리가 금쟁이잖아요. 예, 이게 제일 나쁜 거네, 쌍방 대리가. 그럼 이것도 몇 월이에요? 6월. 그럼 정리해 보면 6월짜리가 3개밖에 없는데 뭐뭐뭐가 2월이죠? 이중 소속했을 때와 그다음에 금지 행위했을 때 이제 금품 초과 수수 이거 다 모아서 금쟁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뭐 거짓 기재. 이렇게 3개가 6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3개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뭐야? 3월이지. 쌍방대리 금지행위에 들어가잖아. 쌍방대리 금지행위. 금지행위 7개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걸 일일이 시험에 나오는 대로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금지행위 이러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금지행위. 개공이 서명 민날인 안 했대. 몇 월? 3월. 왜 3월? 이중소속 금지행위 거짓기재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3번 문제. 자격 정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1번 문항은요. 그림을 좀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칠판을 잠깐 보시고요.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요. 강동구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인데 부산에서 자격을 교부받았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얘한테는 부산광역시장이 뭐가 되는 거죠? 교부한 시도의사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디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냐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와서 업무를 하려고 해. 개공이 됐든 소공이 됐든 간에. 근데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 하는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위법한 행위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관청, 세 관청 중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부산광역시장 세 관청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파악할까요? 강동구청장이 제일 먼저 파악하겠지? 이유는? 여기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거는 조금 부족해. 2% 부족하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잖아. 그러면 서울시장은 좀 멀리 있어? 멀리 있지. 부산광역시장도 더 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바꾸면 여기는 상급관청이잖아요. 얘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누가 먼저 파악할 거예요? 강동구청장이 먼저 파악을 할 거 아니야. 얘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그럼 이걸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 서울시장한테 아니면 부산광역시장한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장한테 알려주는 거는 왜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자, 부산광역시장한테 알려주는 건 왜 알려주는 거야? 뭐 취소든 정지하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강동구청장이 부산광역시장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알려주면 뭘 못해? 뭐 왜 일을 못해? 일은 하지. 근데 뭘 못하지? 중요한 얘기가 지금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자, 이게 만약에 자격을 취소해야 할 일이면 청문해야 되잖아. 근데 청문은 누가 해야 돼? 얘가 해야지, 얘가. 그러면 이 자격정지는 청문 말고 뭘 해야 돼? 청문은 안 하지만 뭘 하냐면 의견 제출 기회라는 걸 줘야 되거든. 그럼 의견 제출 기회는 누가 줘야 돼? 얘가 주는 거야. 사무소 쪽에서 준다 그랬잖아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사무소에서
사전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거를 1차적으로 알려줘야 돼. 서울시장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1차적으로. 여기서 사전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니까 정지면 의견 제출 기회, 취소면 청문 해서 얘가 얘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지. 뭐 하라고? 취소나 정지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실을 등록한 청이 알게 됐잖아요.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 관할 시도지사한테 알려주는 거고, 얘가 사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럼 1번은 맞았어요? 맞았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게 맞고,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시도지사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지사를 말해. 그러니까 자기 시도지사. 이거를 만약에 누구 제끼고 부산광역시장한테 직접 통보하면 누구는 삐지겠어? 서울시장 삐지지 않을까요? 예.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럴 거 아니야. 너는 뭐냐 이렇게. 예.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와 강남구 화해하나 뭐 이런 식의 기사 제목이 실렸더라고요. 예. 서울특별시하고 강남구가 화해하나 이렇게 이제 제목이 타이틀이 달렸어. 근데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그거더라고. 서울특별시 대부분 다 민주당 그 출신 구청장들이잖아요. 근데 강남구가 한국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웠다는 거지 계속.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지방선거 하면서 뭐 좀 다시 친해지나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더라고. 근데 이게 그 행정의 기본 절차로 보면 뭘 알려줄 때 누구를 거쳐서 알려주는 게 당연히 맞아요. 자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알려주는 게 당연히 맞죠. 아무것도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1번이 맞았어요. 2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하지 않죠. 대신 자격정지는 사전 제도로 뭐를 한다 그랬나요? 조금 전에 의견 제출 기회. 네, 의견 제출. 그러니까 우리 시도에서 귀하께 자격정지를 하고자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네. 의견을 물어보면 의견을 내야 돼요? 내야지. 네, 뭐라고 내? 뭐 별로 안 좋아요라고 해야지.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뭐 죄송하다고 하든가. 네? 네. 반성문을 내든가. 그럼 좀 깎아주기도 하나요? 그럼요. 깎아주기도 합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사무소 쪽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그럼 누가 하는 거야?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4.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 5일 안에 이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정지를 했을 때 국장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죠. 그럼 뭐 할 때는 보고를 해야 돼? 취소할 때는 보고를 하지만 정지할 때는 보고나 통지 제도가 없어요. 정지는 그냥 끝이에요. 5.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는 반납 제도가 없거든요. 그럼 뭐는 반납해? 취소는 반납해야 됩니다. 4번이요. 4번 문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처분에는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질문에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 뭐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뭐가 더 들어갔나요? 자, 뭐가 더 들어갔나 한번 좀. 일단 과태료 제껴야 되고요. 또 하나. 자격 취소도 제껴야 돼. 왜 자격 취소는 제껴야 되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개공의 행정처분이라고 했잖아. 개공의 행정처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공에 하는 행정처분은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도 잘못 들어간 거고 자격 취소도 잘못 들어간 거예요. 2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자격 취소했대. 지체 없이 이를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OX.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5일 안에 보고한다 그랬잖아.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게 아니고 5일 안에 보고. X죠? 예. 3.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X. 청문 앞에 반드시라는 말 붙으면 반드시 틀려요. 예, 예외가 많은데. 예. 자, 3.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안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가 취소됐대요? 등록이 취소가 됐대. 근데 3년 안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이랬어요. 틀렸어. 왜 틀렸어? 자격은 취소되지 않았으니까 취소할 일이 없어? 아니,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렇게 푸는 거는 후루꾸야, 후루꾸. 후루꾸 알죠? 예. 그렇게 후루꾸로 풀면 나중에 문제 비틀어내면 못 맞춰. 그렇게 풀면 안 돼. 정확하게 푸셔야 돼. 아, 별개인데, 예. 어떤 의미에서 별개야? 그러니까 별개란 말이야. 등록 취소랑 자격 취소는 별개인데, 별개라서 등록이 취소가 돼도, 그러니까 자격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봤어요, 여러분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칙 개공이 등록 취소됐다고 생각해봐. 예, 자, 부칙 개공이 등록을 취소됐다고 생각하면 자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시험 봐야 돼? 봐야지. 근데 3년 동안 못 봐? 아니면 바로 볼 수 있어? 바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면 등록이 취소되는 거하고 시험을 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풀어야 정석으로 푸는 거야. 예, 아까 여러분 푸시는 거는 후루꾸로 푸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다시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 이러면 결격이잖아요. 뭔 결격이야? 시험을 못 보는 결격이야? 재등록을 못하는 결격이야? 재등록. 시험은 보고? 예, 시험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칙개공을 생각하면 돼. 부칙개공이 이제 등록 취소 먹었어. 그럼 시험 봐야지. 이제 시험 봤단 말이야. 그럼 그에 붙었다고 치죠. 그에 붙었어. 등록은 돼? 안 돼. 왜 안 돼? 3년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이 시도했으니까 등록이 3년간 제한이 되는 거지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 틀렸나요? 예, 4번 틀렸어. 근데 4번이 틀렸는데 거의 90% 이상의 수험생들이 4번까지 내려오면서 다 체크했을 거예요. 왜냐면 1번도 되게 어렵고 4번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예, 그렇죠? 자, 5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대. 자격증 반납 기한은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요거 맞네. 답은 되게 쉽네. 그죠? 예. 근데 여기까지 아마 못 내려왔을 확률이 많아. 예. 자, 굉장히 어렵죠, 이 문제. 예, 사실 어려운 문제죠. 예, 끝까지 못 내려가게 만드는 문제였고요. 자, 5번 갑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거기다 우리 밑줄 한번 잡을게요.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이게 뭐죠? 절취. 예, 절취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절취를 물어보고 있는데 절취 사유만을 모두 골라라 이 얘기예요. 기억.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대요. 절취. 양도대여니까. 니은 개공이 사망했대. 절취. 디귿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 공개했대. 아니지. 예, 아니면 뭐예요, 이거?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한 게 뭐지? 업무정지. 예, 업무정지. 예. 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니을 업무정지 중에 업무를 했대. 업무정지 중에 업무했대. 절취. 미음 최근 1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4번째 걸린 거잖아요. 상취. 비읍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대. 상취. 금지행위 상취. 절취 아니니까 금지행위 상취. 그 다음에 시옷은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대. 업무정지. 절취 아니니까. 예. 자, 넘기시고 6번.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격정지는 누가 받고 업무정지는 누가 받죠? 자격정지는 소공이 받고 업무정지는 개공이 받는 거예요. 틀린 거 찾으래. 1번. 자격정지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그럼요.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한대? 등록관청이 한다. 1번은 정확히 맞았죠? 2. 자격정지의 대상은 소공이나 업무정지의 대상은 개공이다. 이것도 맞았죠? 3.
자격정지 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예. 정지 중에 업무하면, 그러니까 자격정지 중에 업무하면 자격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중에 업무하면 등록을 취소해. 둘 다 절대적 취소. 그러니까 정지 중에 업무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오늘 아침에 그 신문 보니까 그 고속도로 역주행을 했어요. 어떤 그 운전자가. 근데 이제 벤츠를 탔더라고. 그래서 이제 검은색 벤츠 있잖아요. S 시리즈. 그걸 타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해서 사고를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벤츠 운전자가 아니면 상대방 차? 상대방 차가 죽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음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주를 한 거야. 이제 아마 새벽에 그랬겠죠. 걔는 그가 뭐에 걸려버린 거냐면 그 중과실에 걸리니까 그 11항목에 걸려가지고요. 뭐 구속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될 거고. 근데 민사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실률이 100%야. 왜 과실률 100%예요? 역주행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순방향으로 주행하는 사람이 과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폐가 망신한 거죠. 사람이 죽은 데다가 또 택시하고 들이받았어. 그러니까 택시 기사도 많이 다쳤고. 그러면 또 택시 회사에서 또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완전히 종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이가 27 먹었더라고.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훔쳤나? 그 차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 지금 왜 했죠? 제가? 정지 중에. 그러니까 정지 중에 이런 거 업무하면 아주 크게 당한다 이거죠. 절대 그래서 업무 정지 중이나 자격정지 중에 업무하면 절대 안 돼요. 4. 업무 정지 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을 할 수 없으나 이랬는데 거기다 밑줄 잡으세요. 법에 정한 기간에다 밑줄 잡고 몇 년? 3년. 이걸 뭐라고 하지? 두 자로? 시효. 시효가 완성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격정지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대. 그 말은 자격정지는 시효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5.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거기까지 해서 중간에 공인중개사 있죠? 걔는 순수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소공을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내. 그러니까 여기서 왜 공인중개사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공이라고 생각해야 돼. 왜? 다음 문장에 자격정지를 받는 애는 소공밖에 없으니까. 그럼 일단 맞아? 예. 그러니까 이중소속에 해당이 되면 뭐에 걸려? 자격정지에 소공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개공이 이중소속에 해당이 되면 업무정지다. 이게 틀렸네.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절취가 되니까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번이요.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6월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업무정지는 최대 몇 월까지밖에 안 돼. 6월. 가중처벌을 아무리 많이 해도 6월을 넘어갈 수는 없고요. 6월 넘어가는 건 불법입니다. 무효예요. 2.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공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분사무소별로, 그러니까 분사무소별이라는 건 분사무소 단위로도 뭐를 할 수가 있대?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공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때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러면 업무정지라는 거는 재량적 처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네요. 업무정지 재량. 3.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다. 부정 등록이죠. 그러면 이건 절취인가요? 네, 절취. 그런데 뒤에 3월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절취일 때는 업무정지 못하니까요. 4.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뭐 완성돼서? 시효 완성돼서. 5.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업무정지 앞에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청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청문할 필요 없다. 자, 오른쪽 8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업무정지 기준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정지 기준기간에다가 일단 밑줄 한번 채워주시고요.
업무정지 기준기간은 아까 우리 자격정지는 몇 월과 몇 월이 있지? 3월과 6월 있는데 얘는 1월에서 6월까지 다 있어. 1월에서 6월까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식의 문제를 좀 만들어 봤냐면 업무정지 중에서도 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번의 기억번에 좀 보니까 거짓으로 거래 정보망의 물건을 공개했대. 거짓 정보 공개. 그럼 이건 좀 센 거야? 예. 요거는 6개월이 맞아요. 예, 그런 감각만 좀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니은번은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대. 이러면 조금 그 위법의 정도가 기억보보다 세지는 않잖아요. 중간 3을 맞고 서명 및 날인도 역시 3을 맞고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같은 개념이고 인장도 무조건 3개월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몇 개만 좀 기억을 할 거예요. 업무정지에서 6개월짜리가 몇 개 있는데 거짓이라는 단어 들어가는 거, 거짓 기재라든가 뭐 거짓 정보 뭐 이런 거 다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상취일 때 다 6개월이야. 요걸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혹시라도 나오면 풀릴 수 있어요. 상취일 때는 몇 개월? 6개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상취일 때 6개월은? 그러니까 자 상취일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하거나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업무정지는 6개월짜리라고. 그러니까 뭐 대신하는 업무정지 상대적 취소 대신하는 업무정지는 세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몇 개월? 6개월. 요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혹시라도 이런 문제는 득점할 수 있어요. 9번 문제.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이렇게 물었는데 기억, 실무교육 실시는 시도지사 업무 맞아요? 예. 니은, 공제사업의 승인은 오늘은 우리가 뭐 안 배웠긴 했는데 한번 뭐 예전에 다 보셨던 거니까 공제사업 승인 누구한테 얻지? 국장한테. 시도지사하고 상관없네. 디귿,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니을, 사무소 개설 등록관청. 이건 이제 시도지사하고 상관없는 거고. 미음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관리 국장. 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리는 국장. 왜죠? 국토부 내에다가 둘 거니까. 예. 자, 비읍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역시 국장. 시옷 거래 신고의 처리 업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그 처리해 주잖아. 처리. 이건 등록관청이 해야 되겠지? 이게 시군구라고 해도 괜찮고. 예. 그러면 결국에 시도지사가 하는 거는 뭐밖에 없네. 뭐하고 실무교육하고 자격증 교부. 두 개밖에 없죠? 예. 자, 10번.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업무정지고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문제 잘 낸 편이죠. 1번.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대. 자, 개공이 사용했으면 업무정지, 소공이 그랬으면 자격정지.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다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 2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대. 개공이 안 했으면 업무정지, 소공이 안 했으면 자격정지. 다 되진 거죠? 자, 디귿,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대. 이것도 마찬가지야. 개공이면 업무정지, 소공이면 자격정지. 4. 업무정지 중에 업무했다. 요게 정답이야. 업무정지 중에 업무하면 업무정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해? 절취. 그러니까 4번은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또는 뭐 자격정지 중에 업무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고, 5번 금지행위. 자, 개공이 금지행위 되면 상취인데 상취는 뭐도 가능해. 업무정지도. 그 다음에 소공이 만약에 금쟁이 하게 되면 자격정지.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 프린트로 한번 와보시고요. 5-3페이지. 자, 상단에 노마자 6번입니다. 행정제재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예전에 좀 이거 많이 해봤던 건데
일단 업무 정지가 세 번째 걸리면 절치고, 그렇죠? 예, 업무 정지 개수로만 보면 3개 이상이면 절치 먹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3회 이상이어야 가중처벌을 할 건데 최고 수위가 낮은 가중처벌은 업무 정지입니다. 다시 가장 수위가 낮은 가중처벌은 업무 정지고 가장 센 거는 절치고,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가중처벌이 상취가 있는데 상취는 무조건 몇 회 이상일 때 4회 이상일 때는 기본 상취가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원리만 아시면 돼. 자, 다시 세 번째 걸리면 가중처벌이 오는데 가장 낮은 가중처벌은 업무정지고 가장 센 가중처벌은 절취인데 절취가 되려면 업무정지가 세 번째 걸려야 되는 거고요. 중간 가중이 상취인데 상취는 최소한 네 번째 걸렸을 때 상취를 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업이면 절취죠. 그죠? 업만 세 번이니까 1년 동안에 과면 이거는 절취할 수 없죠. 예, 그리고 상취도 안 되죠. 네 번이 아니니까. 그럼 뭐밖에 없어? 업무 정지. 자, 세 번에 과태료 네 번째 걸렸대. 이건 상취. 네 번째니까 최소 상취. 그다음에 세 번에 네 번째 또 걸렸대. 절취. 예, 업무 정지만 봤을 때 삼진 아웃에 걸리니까. 자, 우측에 업과 업에 걸렸대. 절취. 왜 이거 절취야? 업으로만 보면 세 번 걸렸으니까요. 과태료 세 번. 과과과 업무정지. 예, 최소 업무정지는 해줘야 되니까 과업과 업무정지. 밑에가 이제 아까 우리 문제 봤을 때 두 번이나 나왔던 거네. 과태료만 네 번째 걸렸대. 상취. 왜 과태료 네 번째면 상취야? 네 번이면 최소 상취야. 네 번이면 최소 상취.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자, 노마자 7번에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의 승계. 그 승계 제도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승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뭐 한 다음에 폐업한 다음에 뭐 하면 재등록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서 하고 싶을 때는 옛날에 잘못한 거를 뭐 한다? 승계한다. 그러면 가만히 그냥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승계할 게 없는 거지. 뭐하고 뭐 해야 승계라는 말도 나오는 거야. 폐업하고 재등록해야 승계라는 말도 있는 거죠. 예? 그냥 내가 중개업을 아무 뭐 저기도 없이 계속 하고 있대. 그럼 승계할 게 없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승계 제도는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몇 년짜리 승계랑 몇 년짜리 승계랑 있어요? 1년짜리 승계랑 3년짜리 승계랑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업무정지 과태료는 아까 위에서 그 가중처벌할 때 최근 몇 년치만 관리한다 그랬죠? 1년치. 그래서 업무정지 과태료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치만 승계? 1년. 거기 채색하면 할 건데 거기서는 1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기산점이 더 중요해. 뭐 한 날로부터? 처분일로부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위반행위 부분이 나오는데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되는 행위를 했대. 뭐 부정등록이나 이중 뭐 소속이나 이런 걸 하고 취소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막바로 폐업을 한 거야. 잘못만 하고 그리고 나서 재등록을 또 하면 앞에서 못한 거를 뭐 하는 게 맞아요? 승계하는 게 맞잖아. 근데 오른쪽 비고에 가봤더니 얘가 폐업하고 몇 년을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면 승계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역으로 바꾸면 몇 년 안 지난 상태에서는 승계한다는 거야. 3년.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 취소 해당 사유는 몇 년 승계? 3년 승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업무 정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치만 승계할 거냐면 1년치만 승계할 거고요. 1년 넘어가면 승계할 수 없다. 문제. 재등록 개공에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폐업 기간을 마이너스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폐업 기간을 마이너스 해주는 게 마이너스 무조건 해줘야 돼. 마이너스 해줄 수가 있어. 해줘야 돼. 그건 해주는 게 아니고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할 수 있다 아니고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년을 쉬었어요. 그럼 1년 빼주나? 예.
그럼 내가 6개월을 쉬었어요. 6개월도 빼주나? 예. 근데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 거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3개월을 쉬었는데 관청 공무원이 야 3개월밖에 안 쉬었으니까 너 안 할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평하게 다 빼준다. 두 번째, 재등록 개공에게 등록 취소 시 결격 기간은 3년에서 뭐를 공제한다. 폐업 기간을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공평하게. 그러면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면 3년에서 3년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해버리면 공제할 게 없잖아 이제. 예, 그럴 때는 승계하지 않는 거지. 예, 그래서 3년 초과하면 승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밑에 중개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승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독립한 종전 법인인 개공의 대표자이었던 자에게 법인의 제재 처분과 위법 행위를 승계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요 문제 5이고요.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사례 하나 좀 드려봐 드릴게요. 자, 갑은 중개법인입니다. 이 갑중개법인이 뭐를 2번을 받았냐면 업무정지를 2번을 받았어요. 자, 누가 업무정지를 받은 거죠? 법인이. 예, 법인이 업무정지 2번 먹은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걸리면 업무정지 한 번 더 1년 동안에. 그러면 얘 등록 취소 먹잖아. 그럼 등록 취소 먹으면 몇 년 있다가 해야 돼? 3년 있다가. 그럴까 봐 이 법인에 뭐였던 애가? 을 대표자이었던 애가. 그렇죠? 예, 있었는데 이 회사를 뭐 해버리고? 해산. 네, 해산 폐업하고, 그러니까 회사 날려버린 거지. 대표가. 예. 그리고 나서 을 대표가 사람이니까 떨어져 나와서 뭐 해? 등록을 하는 거야. 뭘로 등록을 하지? 어떤 개공? 개인인 개공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업무 정지를 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요번에 이건 적발된 거야. 이게 몇 번째 걸린 거냐 이렇게 한번 이걸 3번째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 3번째 내용이. 이걸 왜 3번째로 봐야 되냐면 여기 법인 시절에 받은 업무 정지를 누구에게 준용한다는 거야? 대표자이었던 자에게. 그러니까 이 업무 정지 2번을 누구한테 줘? 을한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몇 번 갖고 시작하는 거야? 2번. 그래서 지금 한 번 또 걸렸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절취 먹어야 되지. 그렇죠? 네,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면, 이거를 만약에 절취를 못 한다면, 승계할 수 없다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정지 계속 걸려도, 가중처벌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걸 거꾸로 바꿔도 마찬가지인가? 예. 그러니까 여기 개인 시절에 받은 업무정지를 법인에 뭘로 가도, 대표자로 가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그 표현이 준용한다라는 표현은 같은 개념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잠깐 와보시냐면 349페이지 오시고 349페이지 10번 문제. 349 10번 문제. 폐업 전 위법행위가 재등록 이후에 개공의 지위에 승계되므로 폐업 신고 전 위법행위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 취소 가능한가요? 예, 등록 취소 사유였다면 당연히 등록 취소될 수 있고. 11. 개공의 폐업으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개공이 뭐에 걸렸는데 폐업을 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했다면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언제나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맞기는 한데 언제나가 틀린 거야. 언제나. 왜? 그게 3년을 초과하면 아무것도 못해. 3년을 초과하면 승계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12.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개소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거기까지를 내자로 뭔 기간이라 그래?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내자로. 그걸 폐업 기간이라고 하죠. 그걸 폐업 기간. 폐업하고 다시 재등록할 때까지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해야 돼요?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계는 최대 3년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13. 재등록 개공에게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고려하여야 한다가 맞는 표현이라 그랬죠. 쭉 넘어가셔가지고 356페이지 문제 한번 와볼게요. 356페이지 11번 문제. 이 11번 문제가 승계하고 관련해서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승계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거야. 17에 나오고 처음이자 마지막.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누가 어려워서? 아니야. 그렇죠. 출제위원이 어려워서. 이게 되게 개념이 아주 어려우니까 혹시 뭐 할까 봐. 자기가 오류 날까 봐. 그래서 안 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좀 개념이 어렵거든요. 잘 보세요.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의외로. 틀린 거 찾아라. 1번. 개공이 폐업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개설 등록을 했대. 그럼 중간에 등록관청을 달리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면 포인트 되는 단어는 뭐야? 얘가 폐업하고 재등록했대. 폐업하고 재등록했대. 그러면 개공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 맞아요? 예, 1번은 맞아요. 2. 폐업 신고 전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러니까 업무정지 이미 받은 거죠.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뭐가 틀렸어? 3년이 아니에요. 3년이 아니고 1년을 승계하잖아요. 근데 왜 허구 많은 연도 중에 3년을 주었을까요? 시효가 3년이라서 그런 거야.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시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업하고 재등록했을 때 원래 받은 업무정지 처분을 몇 년 승계하느냐, 승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몇 년 승계밖에 안 돼? 1년.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굉장히 쉽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3. 폐업 신고 전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 똑같은 말이죠. 뭐.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 1년 승계된다. 업무정지랑 과태료는 다 1년 승계. 4번을 보시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 3년을 초과. 그러면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는 폐업 전 위반 행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어? 3년 넘어갔으니까. 그 말하자면 승계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없는 게 맞지 뭐든지. 5번.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했대? 1년. 이번에는 1년을 초과했대. 그러면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하는 뭐를 할 수가 없어? 업무 정지. 자, 그러면 5번 문항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폐업 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을 초과했다고 볼게요. 바꿔보는 거야. 업무 정지할 수 있어? 못해. 1년만 지나도 못하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시효 3년 있잖아. 그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시효는 몇 년이고? 3년이고 업무 정지 승계는 1년인데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지.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승계 문제니까 당연히 1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3년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 이게 시효를 물어보는 건지 승계를 물어보는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시효 3년은 이런 뜻이야.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 몇 년? 3년이 흘러. 그러면 시효가 뭐 되는 거야?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못한다 이 뜻이고. 그죠? 그냥 얘는 단순히 뭐가 흐른 거야? 시간만 흐른 거야. 그래서 얘는요. 처분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니 중요한 말이 안 나와서 그래. 폐업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
폐업을 하고 그리고 뭘 했어? 재등록을 했을 때 그쵸? 네. 이게 1년 내의 것은 뭐 한다?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것도 없어요. 시효를 물어볼 때와 승계를 물어볼 때의 차이점은 문장 안에 뭐하고 뭐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폐업, 재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짜리야. 승계를 물어보니까.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단순히 기간만 지났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시효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때는 3년이 지나야 된다고. 그런 거죠. 예, 3년 경과. 예, 요거랑 요거는 완전 달라. 그러면 요 3년 동안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 얘는 일하고 있었어. 반성은 안 했어. 얘는 반성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봐주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무튼 편하신 대로 이렇게. 자, 이제 12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1번에 국장이 시정명령을 협회에다가 내릴 수 있나요? 공제사업 똑바로 하라고? 네. 2번 시군구가 즉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공인중개사인 개공한테 내릴 수 있어요? 네. 3번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를 법인인 개공한테 내릴 수 있어? 없어. 못해. 왜 못해? 등록 취소를 시도지사가 왜 해? 할 수 없잖아요. 대상 없고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3번 틀렸고. 4. 국장이 지정 취소 거래정보 사업자 가능하죠. 5번 시도지사가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가능하고. 왜 가능해? 시도지사니까. 교부한 시도지사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